반갑습니다, 친구들. 네. 선생님은 생활방사선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경남 안실련에서 온 이정경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친구들에게 주먹 안에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선생님을 가장 열렬하게 환영해준 저 친구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 이 안에는 방사선이 있어요. 자, 친구 받고 싶어요? 왜요? 네, 맞습니다. 방사선 선물이라고 갑자기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방사선을 본 적이 있나요? 냄새를 맡아본 적은요? 없죠. 그러면 네, 만져본 적도 물론 없겠고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만져보거나 아니면은 직접 체험해보지 못한 이 방사선을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내용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방사선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방사선은 뭘까요? 방사선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에너지들이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뭔가 불안정해요. 아주 들떠 있어요. 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좀 밖으로 빵 하고 배출을 하고 싶겠죠. 이렇게 불안정한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을 방사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자 방사선도 있고요. 전자기 방사선도 있는데 알파, 베타,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입자 방사선은 힘은 세지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요. 자, 알파 방사선이 나온다. 이럴 때 저는 A4 용지를 탁 가지고 알파 방사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타 같은 경우에는요, 알루미늄 판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빛이 빠른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은 통과를 하지만 납이나 콘크리트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선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위험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방사선, 방사능,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반딧불이가 있습니다. 똥꼬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고 있네요. 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것을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방출하고 있는, 그러니까 빛을 내고 있는 반딧불이를 우리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친구 맞아요.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을 뿜어내는 얘네들을 갖다가 정확히 한 개, 두 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의 키를 네, 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생님이 이 날씬한 몸매를 얘기할 때 몸무게를 톤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방사선도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1초에 하나씩 발사하는 이 능력을 우리는 베크렐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몸에 빵 맞았을 때 우리 인체가 느끼는 능력을, 영향력을 바로 시버트라고 한답니다. 자,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이 있어요.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 하나를 빵 하고 쐈을 때 친구가 탁 맞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1베크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방이 가지는 1베크렐의 능력이 만약에 폭탄을 실은 박격포라고 한다면 똑같은 1베크렐을 가지고 우리가 맞이하는 능력이 같을까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인체가 받아들이는 그 영향력을 우리는 시버트라는 단위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방사선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맞이하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구상에는 모든 물질들이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햇빛에서,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항상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평균 맞이하는 연간 방사선율은 바로 2.4mS이고요. 이렇게 자연에서 오는 방사선을 우리가 피폭된다고 하는데 이 피폭량이 2.4mS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방사선도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쓰는 여러 가지 뭐 검사할 때 쓰는 방사선들이 있겠죠. 이런 인공 방사선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mS라고 1년 연간 허용 선량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방사선의 반도 안 되게 관리를 합니다. 어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불안감을 가지지 말라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선량을 정해놓고 있고요. 만약에 방사선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간 20mS 이상은 맞지 말아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mS를 문턱 선량이라고 하는데 저 문턱 정도는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상에는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에게 지금 방사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방사선은 다 좋은 건가요? 물론 불안을 가지게 하는 나쁜 방사선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이 방사선을 쓰는 경우에는 또 좋은 방사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불안합니다. 선생님, 원자력 발전소가 원자폭탄처럼 빵 하고 터지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사선 양을 조절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요. 폭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나 지진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방사선이 누출이 되면 어쩌나 좀 불안하기도 하시겠죠. 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사선의 성질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차곡차곡 이 성질을 굉장히 잘 관리해서 절대 터지지 않도록 원자력 발전소까지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여태까지 수업한 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하게 뭔가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체에 받는 이 방사선의 측정 단위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너무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했는가 봐요. 맞습니다. 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음식물에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방사선이 나오는 음식을 안 먹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음식물과 함께 또 콜라 같은 경우에도 함께 마시는데요. 캔콜라 안에 내용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캔콜라와 나의 캔콜라의 양이 다르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바로 방사선 양을 투과해서 얘네들이 정확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사선의 기본 개념과 단위, 그리고 방사선을 어디에 쓰는지 정도는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게 될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친구에게 아까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방사선을 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아까 거절을 했습니다. 이 에너지에는 바로 로또를 당첨시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에너지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나중에 마치고 나눠줄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말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